네, 저 페이퍼 원비 2번 시작할게요. 자, 2번 문제가 뭐냐 하면 엔탈피에 대한 문제거든요. 엔탈피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곳을 계라고 해요.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을 이제 주위라고 하죠. 그런데 항상 계에서 주위로 열출입이 일어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계에서 주위로 일어난다고 칩시다. 또는 주위에서 계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계에서 주위로 이렇게 열이 계에서 주위로 열이 이렇게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계의 에너지는 낮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이렇게 됩니다. 반응물, 생성물. 그래서 여기 반응, 진행, 경로. 여기는 뭐 엔탈피라고 해도 되고 또 뜰 때는 뭐 포텐셜 뭐 에너지라고 나오는데 뭐 에너지 뭐 엔탈피 이런 거 적으면 되고, 그러면 이때 얘의 엔탈피 변화는 줄어들겠죠. 이렇게 델타 H가 0보다 작습니다. 요거는 예전에 얘기했죠. 활성화 에너지고.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델타 H를 너무 알고 싶거든요. 델타 H는 요 Q로 계산하면 되겠죠. 이 Q만큼 이동했으니까. 근데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우리가 이 델타 H는 계의 델타 H예요. 그런데 보통 이 Q는 우리가 측정을 할 때 뭘로 측정을 하냐 하면 주위의 온도 변화로 측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얘를 마이너스 값을 붙여야 돼요. 왜냐면 걔가 이렇게 발열 반응으로 델타 H가 마이너스 값이면 주위는 온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델타 T는 0보다 크기 때문에 이걸 맞춰주려면 마이너스 해야 되고, 뭐 이런 저런 말이 잘 모르겠으면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Q를 계산해주면 되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엔탈피의 단위는 뭐 줄 보통 안 쓰고 킬로줄 쓰니까 뭐 상관없어요. 줄 퍼 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질, 이 1몰당 이제 얼마가 반응하느냐, 얼마가 열이 이동하느냐 이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n으로 나눠줘야 돼요. 자, 여기서 봐야 될 게 얘는 계의 델타 H예요. 엔탈피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단위가 킬로줄 퍼 몰이 되고, 요 Q는 지금 우리가 주위를 말하는 거예요. 주위에서 본인이, 또 우리가 Q는 자 공식 모르면 데이터북에 있습니다. Q는 CM 델타 T로 나와 있거든요. 비열, 질량, 델타 T. 근데 이거는 다 주위예요. 주위. 그런데 요 N은 또 계죠. 계 1몰일 때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도 혹시 좀 어렵게 나오면 뭐 지금은 저는 그렇게는 안 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거 얘기는 많이 안 했는데, 예를 들어 얘가 이런 반응을 하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걸 통 안에 놓고 이게 지금 수용액 상태잖아요. 그러면 얘가 사실 발열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이 물의 온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때 이 반응의 델타 H가 마이너스 n분의 Q인데, 이 Q는 이걸 뭐 물, 그러니까 용액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CM 델타 T로 계산하면 되는데, 요 N을 이제 헷갈립니다. 그럼 이 N은 과연 CuSO4의 N인가 아니면 ZN의 N인가? 얘를 지금 잘 보면 얘가 다 1대1로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물질을 많이 넣어줬을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CuSO4가 과량이라고 치고 얘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때는 과량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한계 반응물만큼 계산을 했을 거니까 여기서의 요 N은 한계 반응물의 몰수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별 그거 없어요. 제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뭐 혹시라도 나오면 이거는 계산하면 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정도 해놓고 이제 2번 문제를 보자는 거예요. 자, 문제를 잘 읽어보면 됩니다. 지금 질량마다, 그 질량 어떤 금속마다 비열이 다 다르거든요.
자, 비열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비열 단위도 나와 있죠. 보통 우리 데이터북에는 CW 물의 비열만 나와 있어요. 4.18 줄 퍼 그램 퍼 켈빈입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이 있는데 물이 1g 있어요. 근데 내가 얘의 온도를 1도 올리고 싶어. 그러려면 얼만큼 열을 가해줘야 되냐 하면 4.18 줄을 가해줘야 된다. 이 의미거든요. 근데 이게 물이 아니고 기름이나 뭐 금속이면 이게 숫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보면 어떤 금속이 있어요. 금속이 있는데 이 금속이 1.28g이래요. 그런데 얘를 자 100도씨에 끓는 물에 금속을 담았어요. 자, 여기에 자, 이게 이해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고 이 글을 보고 이해가 바로 되면 안 그려도 됩니다. 지금 100도씨에 끓는 물이 있어요. 근데 여기 금속을 넣었어요. 금속은 처음에 100도씨가 아니었겠죠. 근데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얘가 서로 온도가 같아지는 열평형이 돼가지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여기서 물의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금속이 물과 같은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두었대요. 그 말은 어쨌든 얘를 가만히 두니까 금속의 온도가 뭐 금속의 T라고 칩시다. 얘가 100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부터예요. 그런데 이때 이 금속을 물에다가 비커 B에 있는 물에다가 이렇게 담았대요. 그런데 이 비커 B에 있는 물은 처음 온도 T1은 25도씨였대요. 근데 여기에 금속을 넣었대요. 처음 금속 온도 몇 도예요? 100도씨였죠. 그럼 지금 온도가 서로 다르죠. 온도가 서로 다를 때 여러분들 찬물 뜨거운 물 합치면 미지근한 물 되잖아요. 열 평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열의 이동이 일어나죠. 지금 금속이 온도가 더 높으니까 금속의 열이 물로 이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온도가 똑같아지겠죠. 이때 물과 금속의 최종 온도가 물도 뭐 T2라고 할게 26.77이고 이제 금속도 뭐 이렇게 26.77 똑같아졌겠죠. 자, 요만큼 Q가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참 잘 나와 있네요, 얘는. 그러니까 금속의 질량은 1.28g. 금속의 초기 온도 100도씨. 얘는 금속에 대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비커 B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자, 물의 질량 5.65g. 그리고 물의 온도 변화. 델타 T죠. 온도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계산하면 나오겠죠. 뭐 도씨 또는 델타 T니까 그냥 켈빈으로 생각해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여기서 어차피 유효 숫자 언급을 안 했으니까 유효 숫자 뭐 잘 모르겠으면 3개 써주면 되는데 여기서 최소 유효 숫자가 이렇게 3개네요. 그래서 유효 숫자는 3개로 나중에 맞추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정도 해놓고 자료집에 1, 2에 보면 막 공식이 나와 있거든요. 공식 뭐 나와 있냐면 CW 4.18 줄 퍼 그램 켈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Q는 CM 델타 T 나와 있거든요. 이거가 다 나와 있어요. 자, 이때 금속에서 물로 전달된 에너지의 양. 그러니까 이게 지금 Q 계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속에서 이렇게 물이 있으면 이렇게 전달된 Q. 그러면 이때 Q는 MC 델타 T. 그러면 이때 우리는 물이 받은 에너지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금속의 비열을 모르니까. 그러면 이게 결국 물이 받은 열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이게 물에 대해서 한 거예요. 물의 질량, 물의 비열, 물의 온도 변화.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질량 5.65g
물의 비열 4.18 줄 퍼 그램 켈빈. 그리고 온도 변화 요거 26.77에서 25.00 켈빈. 계산하면 41.8 줄이 나옵니다. 이만큼 열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금속은 이만큼 열을 뺏겼고 물은 열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참 요 가정, 물이 흡수한 열이 금속이 방출한 열과 같다고 생각할 때 이걸 가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항상 실험에서 가정은 완벽하지 않은 경우가 많죠. 예. 사실은 금속이 이렇게 있고 뭐 이렇게 이쪽에 물이 있으면 금속이 뭐 물로만 이렇게 됐겠어요? 또 이렇게 다른 뭐 이렇게 공기 중으로나 이럴 때 다 열이 이렇게 갔겠죠. 그러니까 열이 이렇게 다, 이걸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러니까 열이 손실됐겠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하면 계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렇게 가정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금속의 비열을 결정하시오. 자, 하면 되죠.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이 흡수한 열이 이미 계산이 돼 있죠. 그러면 금속이 방출한 열도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얘도 결국은 cm 델타 t인데 이때는 다 금속에 대한 거죠. 이것도 금속.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물이 흡수한 열은 41.8줄. 계산하면 41.8줄은 자, 금속의 질량 1.28g. 그리고 나는 금속의 비열을 모르고, 자, 금속의 온도 변화는 물의 온도 변화랑 다르죠. 원래 100도였죠. 100도씨가 얘는 온도가 줄어들었죠. 26.77. 계산하면 또 제가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26.77. 계산하면 금속의 비열은 0.446 줄 퍼 그램 켈빈. 물에 비해서 비열이 엄청 작죠. 우리 구리 같은 거 생각해봐요. 구리 같은 거. 이렇게 빨리 열 전도도 빠르고,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탁 올라가죠. 똑같은 열을 가해도. 물은 꽤나 비열이 큰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미지의 금속을 본인이 찾으라는 거예요. 선생님 똑같은 값 없는데요. 비슷한 값을 찾아야죠. 0.446. 뭐가 제일 비슷합니까? 철이 비슷하죠. 철. 그럼 이제 개통오차를 찾으래요. 자, 이걸 이제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실험값은 지금 철의 개통오차가, 일단 철의 비열이 실험값은 0.446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론값은 원래 0.449예요. 자, 작게 나왔어요. 왜 작게 나왔나 보라는 건데, 그냥 보면 헷갈리거든요. 사실은 열 출입을 그러니까 열 손실을 적으면 되는데, 그걸 좀 정확하게 적을 필요가 있고, 조금 더 뜯어보면 우리가 철의 비열을 어떻게 계산을 했냐 하면요. 처음에 가정이 물이 받은 열이랑 이제 철이라고 할게요. 철이 준 열이 똑같다고 이렇게 계산을 했죠. 그래서 얘는 cm 델타 t인데 얘는 다 물에 대한 거고, 얘는 cm 델타 t인데 얘는 금속에 대한 거예요. 그럼 이때 금속이라고 하지 말고 철이라고 할게요. 이때 철의 비열이 어떻게 계산이 됐냐 하면, 여기 요거 나누고, C가 아니고 요 MT, 이건 다 철에 대한 거죠. 철의 질량, 철의 온도 변화.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뭐가 잘못 측정됐는지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CM 델타 T는 얘는 다 물에 대한 거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오차 같은 거 볼 때는 먼저 가정을 우리가 먼저 의심을 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우리가 오로지 철이 물로만 열을 줬다고 했죠. 이 물로만. 그런데
이 말은 이제 열 손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가정한 건데 열 손실이 일어났겠죠. 만약 지금 얘가 그러니까 줄어든 거야. 원래 우리가 원하는 이론값보다 줄어들었다는 거는 이 델타 T가 좀 원래 값보다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 손실이 있으니까 원래는 온도가 더 올라갈 수 있었는데 더 많이. 근데 작게 올라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보통 어떻게 정리하면 얘가 2점짜리네요. 원인을 두 가지 추론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얘를 보니까 그냥 단순히 열 손실 이렇게 적으면 얘가 점수를 인정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어떠지? 그럼 얘가 언제 열 손실이 일어났을까? 우리가 금속을 계속 이렇게 옮겼죠. 금속을 처음에 이렇게 비커 B로 옮겼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금속이 처음에 100도씨였는데 이 100도씨 금속을 이렇게 물이 있고 얘가 비커 B잖아요. 여기 금속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옮길 때 요렇게 열이 나갈 때 사실은 우리는 이 금속이 어떤 뺏긴 열이 다 물로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또 정확하게 안 본 게 이때 여기 또 비커 이 비커도 사실은 열을 흡수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커도 열을 흡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주변의 공기 그러니까 주변도 열을 흡수를 할 수 있고 요거를 얘기를 해도 되고 또 처음에 원래 얘가 100도였는데 얘를 이렇게 물로 옮길 때 이때 이미 100도보다 더 떨어졌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도 열 손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표현을 하냐 하면 그 마크 스킴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금속을 비커 B로 옮기는 동안 그러니까 요거 말하는 거예요. 금속에서 열이 손실된다. 긴데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요 정도 어휘 뭐 비커까지 안 적더라도 옮기는 동안 열이 손실된다. 요것만 적어도 돼요. 또 얘는 요거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또 이것도 있죠. 이거에 대한 얘기는 비커 B가 막 스티로폼 쌓여 있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단열이 안 돼 있잖아요. 비커 B가 단열되지 않아 주변으로 열이 손실된다. 또는 비커 B 자체도 열을 흡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예전에 2학년 때 수업 시간 하긴 했어요. 기억이 안 나겠지만 비커 B가 흡수한 열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는 정확하게 보려면 근데 이렇게 실험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금속이 잃은 열은 물로도 열로 가고 또 비커로도 가고 또 주변에 공기로도 열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요런 거 적으면 2점 받을 수 있고 또 인정되는 게 있긴 있는데 진짜 작거든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할 때 이런 건 전 사실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자, 그 외에 인정되는 답도 적어 드릴게요. 근데 저는 시험 칠 때 이게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답도 인정이 된답니다. 금속을 옮기는 동안 비커 B에서 물이 증발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여기 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금속을 이렇게 옮기는 동안 물이 증발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은 액체에서 기체될 때 열을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엔탈피, 이걸 기화 엔탈피라고 하는데 엔탈피 0보다 커요. 그러면 얘가 그 물의 온도가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기화하는데 에너지를 더 써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 더 물의 기화에도 또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작은 양이에요. 하지만 이것도 틀린 답은 아니기 때문에 예, 맞다라고 해줍니다. 단순히 열 손실이 있다, 이거는 인정 안 한대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어떻게 열 손실이 있는지 적어야 인정할 수 있다. 자, 일단 여기까지 2번입니다.